실제 지금 도입을 했을 때 그냥 주식시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아예 바꿀 만한 그러한 이제 이슈, 정책이다.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시킬 때 백기사처럼 활용하는 게 이제 자사주란 말이에요.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였다가 나중에 이거를 소각을 해요. 주식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네. 결국은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다. 지금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게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뭐 투자자들한테는 뭔가 기대 심리를 네. 주고, 근데 반대로 또 최근에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기업들이 좀 약간 뭐 꼼수를 부리는 네. 움직임들도 보이고 네. 반응이 좀 또 이제 갈라지는 것 같아요. 네.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어떻게 보면 주주 환원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네.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은 이제 그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 기업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그 투자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커요. 자사주 소각이. 그래서 자사주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사주가 뭐냐? 라고 하면은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직접 사서 보유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허용해 준 이유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직접 사들이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제 내부에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자사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주가를 방어하거나 아니면은 안정적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주식이 많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유가 수요를 늘려가지고 가격을 올리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회사의 주식 가치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좀 굉장히 불안전한 주가 변동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방금 얘기했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기 위해서예요. 주주 환원인 거죠. 그래서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였다가 나중에 이거를 소각을 해요. 주식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주주들에게는 이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배당과 함께 대표적으로 주주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게 자사주 매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상법 개정안에 나온 게 사실 낮은 주주 환원 때문에 투자자가 많이 못 모이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했다라고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를 대부분 또 어디다 사용하냐면은 기업의 인수합병, M&A 할 때 이거 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업하고 M&A 진행할 때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활용해가지고 좀 현금을 아끼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M&A 방법으로 쓰고요. 또 경영권 방어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외부 투자자들이 회사 주식을 많이 사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회사가 자사주를 미리 사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자사주 이렇게 매입에 우리가 함정이라고 부르는데요. 목적은 주주 가치 제고가 명분이죠. 그죠? 근데 사들인 주식을 만약에 소각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자사주는 의결권이 굉장히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시킬 때 백기사처럼 활용하는 게 이제 자사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주 환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하는데 활용되는 악용된다라고 우리가 수단으로 악용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자사주의 소각을 의무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팔아야 돼. 뭐 일정 기간 이상 유지가 계속 갖고 있지를 못해. 팔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선제적으로 소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부 정책에 맞춰가지고 또 주주들이 압박을 할 거기 때문에 보유 중인 자사주를 선제적으로 소각해서 뭐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야 우리가 뭐 이렇게 좀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날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근데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경우도 있어요. M&A나 뭐 임직원 스톡 옵션 지급 등을 이유로 해서 자사주 보유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을 하면서 소각에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기업들도 좀 존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게 오히려 이제 감소할 수도 있다. 최종적으로 소각이 의무화되면은 과거처럼 방어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돈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배당을 주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사주 소각 의무가 기업이 자사주를 대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실제 지금 도입을 했을 때 그냥 주식시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아예 바꿀 만한 그러한 이제 이슈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예고가 좀 되는 상황인데 네. 그 상황에서 기업들이 이미 벌써 뭐 교환사채 발행하고 뭐 이런 시도들이 벌써 있어서 네. 사람들이 야 이게 과연 도대체 제대로 작동이 될까? 네. 라는 사실 뭐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기업들이 어떻게 예상할지, 대응할지 예상을 네네.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사주를 아예 줄여버리고 네. 다른 걸로 바꾼다든가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네네.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자사주를 매입해서 그냥 본인들이 경영권 방어할 때 쓰려고 갖고 있던 네네. 거에서 뭔가 이제 변화를 하는 거죠. 이제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그 주주들한테 자사주를 나중에 매각할 거 아니면은 갖고 있지 못하게 하는 것도 네네. 그것도 이제 방법인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사주를 보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기업들은. 그러니까 네. 사실 양면이 또 네, 있는 다 있기 때문에 부분이겠죠? 양날의 검처럼 다 네.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기업이 자금을 운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강제적으로 매각하게 하는 건 어쨌든 낮은 주주 환원을 좀 환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네네. 굉장히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뭐 마찬가지로 네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무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 이유 중에 네네. 하나가 낮은 주주 환원이고 네네. 주주 환원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써야지만 기업에 자금이 몰릴 거고 네네네. 그리고 이게 주식시장 전체 어떻게 보면은 구조 자체가 내가 투자했을 때 좀 장기적으로 배당도 잘 받고 이런 데면은 이게 이제 단기적인 투자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만기가 없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주식의 만기가 굉장히 짧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는 주식이 만기가 없는 영구채와 같은 거예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계속 배당을 좀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한다면 그 주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마치 이제 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월세 받는 것처럼 그러한 의미로 내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산을 보유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네네. 그러한 방법으로 좀 생각하는 그래서 좀 투기적인 세력이나 이런 거를 좀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그 자본시장의 생산적 그 금융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이런 그 상법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이게 결국은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